안녕하세요. 마케팅 학교의 전략본부 박상영 마케터입니다. 오늘은 마케팅 구루에서 정말 굉장한 분을 모셨는데요. CJ에서 28년간 근무를 하셨고 그 핵심 제품인 비비고 그리고 햇반 그리고 백설의 브랜드 매니저로 근무를 하셨던 이준 상무님이십니다. 와. 안녕하세요. 마케팅 학교 여러분,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CJ에서 28년간 브랜드 매니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K푸드의 대명사 비비고 브랜드 그룹장을 맡아서 국내 글로벌 마케팅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런 많은 경험들을 많은 분들에게 좀 더 전달하고 싶어서 마케터로 사는 법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많은 마케팅 서적들이 있지만 실제로 현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브랜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해법들이 있는 책을 좀 찾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많은 경험들 그리고 지식들을 모아서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연해주셔서 정말 네,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혹시 이제 좀 개인적으로 이제 네네. 좀 근황 같은 거를 좀 네. 여쭤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 마무리로 이제 네. 제가 이런 퇴사를 하는 걸로 네. 마무리를 지었는데 네. 혹시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책을 쓰고 나니까 네. 그 대학이나 식품업체 이런 기업체 강의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제가 경험했던 식품 상품 개발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 성공하는 제품 그리고 마케팅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강의를 많이 했고 또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F&B 비즈니스를 굉장히 좀 어려워하세요. 네, 그래서 그렇죠. 또 컨설팅이나 자문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목표 같은 건 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책을 쓰고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면서 느낀 게 저의 경험이나 지식이 그래도 좀 많은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식품 산업을 발전시키는 걸 위해서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도 고민하시고 또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브랜드 고민 어떻게 풀어야 되지? 맞아요. 이런 것들 너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좀 계속 도와드릴 수 있다면 참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책을 쓰고 나서 후기 중에 어느 네네. 분이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이제 따뜻한 밥 한 공기 먹은 것 같다 이런 네, 말을 그렇죠. 해주셔서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밥 한 공기 먹은 것처럼 든든하고 편안하게 이야기들을 읽어보셨다는 거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좀 그런 것들이 한마디 한마디 듣는 게 어떻게 네. 보면은 지금 하시는 일에서 되게 보람을 네. 많이 느끼시는 네, 포인트실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혹시 좀 이제 마케터를 좀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서 몇 네.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네, 싶은데 네. 사실 마케터 분들 면접 되게 많이 네, 봐하셨죠. 많이 그렇죠? 봤죠.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사실 면접을 보거나 뭔가 네. 사람들이 말하는 걸 봤을 때 이 사람은 좀 마케터로서 자질이 보인다라고 좀 혹시 느끼는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을까요? 마케터로 사는 법,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마케터는 좀 더듬이를 가져야겠다. 그렇죠. 이런 말씀 맞아요. 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곤충들이 머리에 이렇게 좀 더듬이를 달고 이걸 잘 쓰고 있으면은 먹잇감도 잘 찾고 또 적들도 잘 물리친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마케터가 더듬이를 갖고 있으면 이 시장과 소비자를 잘 감지하고 느끼고 이런 감각이 발달하고 그걸 통해서 오랜 시간 좀 통찰이 쌓이면 뭔가 새로운 컨셉이나 제품 개발 그리고 마케팅 캠페인을 잘 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로 좀 이야기를 풀었었습니다. 그렇죠. 책 내용에서 보시면 이제 확실히 좀 자세하게 네. 그리고 좀 경험에 네, 일부에서 네, 좀 많이 네. 작성을 네. 해놓으셨죠. 그래서 이제 마케터 분들이 이런 얘기를 좀 참고를 해가지고 면접을 네. 보거나 할 때 네. 저는 뭐 더듬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멘트를 하면은 네.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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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 네. 그리고 혹시 또 근본적으로 좀 질문을 좀 드리자면은 네. 이제 마케터란 어떤 일을 좀 하는지 그리고 특히 저처럼 약간 퍼포먼스를 좀 내야 되는 그런 네. 마케터들한테는 좀 네. 이렇게 어떤 거를 해야 되는 직업인지 뭐 음. 간략하게 설명이 좀 가능할까요? 그 마케터가 이제 여러 가지 분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하우스 마케터냐, 에이전시냐 이렇게 맞아요. 구분하기도 하고 SNS 마케팅, 뭐 퍼포먼스 마케팅, 맞아요. 컨텐츠 마케팅 매체별로도 굉장히 다르기도 세분화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인하우스 브랜드 마케팅을 했던 사람이고, 오히려 퍼포먼스 마케팅처럼 이렇게 뒷단에 만들어진 제품을 팔고 막 알리는 효율, 이 부분하고 앞에 이제 상품 기획 개발, 저는 전체 플로어를 보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성공하는 상품 기획? 그러니까 상품 기획 쪽에 굉장히 좀 시간을 많이 썼고, 컨셉을 만들면서 연구원이나 뭐 패키지 디자이너나 아니면은 생산하신 분들하고 협업해서 굉장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네. 처음에 이제 시간을 쓰게 되고요. 제품을 론칭하고 나면 이제 컨셉이라든가 광고,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하지? 어떻게 세일즈하지? 이런 쪽에 굉장히 초점 맞추면서 이 뒤에서 펼쳐지는 마케터들이 역할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대행사나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광고의 컨셉이나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캠페인 어떻게 만들지, 이런 맞아요. 것들을 디테일하게. 도움받으면서 만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획이라는 그런 걸 좀 진행을 하려면 사실 네. 다양한 경험도 해봐야 되고 네네. 뭔가 책에서 말했던 현장 파먹기라던가 이런 네. 경험들을 되게 많이 좀 중요하게 좀 생각을 좀 하시겠네요. 그럼요. 또. 네. 음, 현장을 모르는 마케터는 저는 마케터가 아닌 그렇죠. 것 같습니다. 사실 네. 현장에서 진짜 판매가 이루어지는 네. 최종 단계이기도 그렇죠. 하고 시작 단계로 네. 볼 수도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네. 많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경험이 네.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네. 좀 저도 듣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혹시 만약에 추가적으로 사모님이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라고 네. 가정을 했을 때는 네. 어떤 마케터, 어떤 사람과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실까요? 이 일이 어떤 분은 좀 되게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또 몰입이 굉장히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집중력도 좀 있어야 되고, 어떤 컨셉을 남다르게 보는 시선, 맞아요. 관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미 우리는 되게 풍요로운 시대잖아요. 맞아요, 물건도 진짜. 너무 많고 좋은 것도 너무 많은데 그 안에서 매번 새롭게 하려면 컨셉이 어떻게 다르지? 어떻게 차별화해야 되지? 이거를 끊임없이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굉장히 좋은 마케터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이 좀 고민을 하고 파고들고 네, 시선을 약간 틀어서 볼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러면서 파고들 때도 이 컨셉이 최초일까? 아니면은 그쵸. 차별화가 됐나? 음. 아니면 이게 뭔가 남다름이 있나? 그리고 최신 유행하고 어떤 큰 틀하고 트렌드하고 좀 맞나? 이런 거를 좀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사업을 기획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근데 혹시 만약에 그런 컨셉들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최초로 진행한다라고 네. 했을 때 혹시 네. 내 생각에 이게 정말 획기적이라고 생각이 네. 드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게 좀 잘 될 거다라는 확신이 좀 있으신가요? 뭐 저도 많은 상품을 성공하고 실패도 해봤는데요. 진짜 몰입하면 컨셉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완전 이 상품에 몰입하고. 예. 그리고 또 내가 하나는 자기 도취에 빠지면 되지 않고 많이 물어봐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예. 저는 예전에 이제 신선 제품 할 때는 정말 친한 친구 집이면 네. 가서 이렇게 냉장고 다 진짜요? 열어봤어요. 무슨 칸에 뭐 오. 들어있는지. 진짜 친한 친구들이니까. 네, 친하니까. 그러면 그쵸. 뭐 두부가 있는지 소세지가 있는지 막 보고 어디 거 쓰는지 이런 거 친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 왜 쓰는지 왜 이거 한 쓰냐 번씩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쵸. 사실 답은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그쵸. 실제로 소비하는 사람들에게서. 예, 그거를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당연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맞아요. 생각을 좀 못하는 맞아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당연한 데서 어떻게 보면은 네. 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기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확실히 네.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혹시 또 이제 만약에 마케터가 이제 음. 어떤 마케터가 좀 유능하다라고 좀 보시나요? 제가 이제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좌뇌와 우뇌를 잘 써야 된다. 맞아요. 네. 그리고 엑셀 잘 쓰세요? 파워포인트 잘 쓰세요? 뭐 잘 맞아요. 쓰세요? 저는 왜? 파워포인트가 좀 파워포인트. 네. 그럼 좀 컨셉추얼한 거 좋아하시는 거죠? 예, 저는 사실 처음에 마케터가 될 때 네. 저는 약간 항상 엉뚱한 생각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기발한 생각이 많았어요. 네. 제 스스로. 네네. 그래서 나는 이런 거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어떻게 보면 마케터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업을 하거나 이런 걸 할 때는 재무적인 것도 볼 줄 알고 맞아요. 숫자를 사업을 좀 성장도 만들어야 되니까 저는 이 좌뇌와 우뇌를 잘 쓰는, 그러니까 되게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비즈니스를 보고 숫자를 좀 챙길 수 있으면서도 근데 인간적인 감성, 이 휴먼 터치 이런 맞아요. 것들 있는 분 너무 어렵죠. 아니요, 저는 근데 확실히 이거는 아마 다들 알 거예요. 진짜. 네. 왜냐면은 네. 둘 다 잘하는 건 당연히 어렵죠. 네. 근데 이제 둘 다 될 때 더 네. 좋은 컨텐츠가 나오고 그렇죠. 더 좋은 브랜딩이 되고 더 좋은 맞습니다.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사실
내가 안 되는 부분을 인지하는 게 먼저인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상무님이 책에도 네. 써놓으셨다시피 네. 좌뇌와 우뇌, 네. 내가 뭘 잘하는지 판단부터 하고 엑셀이 네. 좋은지 파워포인트가 좋은지 네. 판단하고 내가 네. 그러면 저는 제가 말했다시피 약간 파워포인트가 조금 나으니까 파워포인트. 엑셀을 네. 좀 더 공부를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파워포인트를 완전 특화를 시켜서 그렇죠. 엑셀을 잘하는 사람하고 제가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이잖아요.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것도 그런 좋은 아이디어 식으로 같아요. 뭐 해도 되는 거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이라기보다는 이제 맞아요. 다들 필요한 얘기죠.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케터가 되고 싶은 음. 사람들한테 어떻게 한마디로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마케터가 되려면 좀 경험이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책을 쓰면서 책을 어떻게 쓰지 고민할 때 이런 말씀 하셨어요. 다독, 다작, 다상량. 많이 봐라 일단. 그렇죠. 그리고 많이 써봐. 그리고 생각해. 이렇게 많은 책들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마케팅이 똑같아요. 일단 많이 경험해. 제품도 많이 써보고 소비도 해보고 뭐 음식 같은 거 많이 사 먹어보고 그 다음에 많이 일단 먹었잖아요. 그럼 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소화시켜야죠. 내 걸로 만들어야죠. 그렇죠. 만들어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패 상품도 있고 성공 제품도 있고 상품 계획도 막 해보고 많은 경험하고 그 다음 다상량 뭐죠? 생각 많이 해요. 그렇죠. 고민해야 돼요. 계속 섞어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비슷한 일 같아요. 경험하고 고민하고 실행하고. 저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절반의 어떤 기획력과 절반의 실행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밸런스를 얼마나 잘 맞추냐가 그분이 성공하는 거죠. 보통은 한쪽에 많이 치우치잖아요. 맞아요. 기획은 대부분. 잘하는데 실행력이 떨어지거나 실행력은 너무 좋은데 앞에 컨셉이 약해. 이 밸런스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맞아요. 저는 마케터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또 마케터를 하는 게 되게 재밌다고 좀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은 네. 어쨌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뭔가 실행하고 싶은 것들을 네. 바로바로 내가 기회가 된다면은 네네. 바로바로 실행도 가능한 부분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도 어떻게 보면 바로바로 나오니까. 소비자들한테 그리고 내가 네. 판매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바로 판단이 가능하니까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케터의 장점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장과 소비자 반응을 내가 알 수 있으니까 맞아요. 내 기획이 잘 됐는지 실패했는지 맞아요. 냉정하게 할 수 있죠. 그렇죠. 말 그대로 더듬이를 좀 세워 놓으면 다 알 수 있죠. 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지금까지 이제 상부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상부님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저희가 다 나누기에는 조금 어렵죠. 맞아요. 근데 상부님의 성공 경험 그리고 약간 어떻게 보면 성공 공식이라던가 상부님만의 비법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다면 여기 있는 이 책 마케터로 사는 법을 직접 한번 보시면은 정말 이제 다 들어있거든요. 내용들이 지금 저희가 나눈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안 나눈 내용들도 지금 충분히 엄청 많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는 게 정말 추천드리고 정말 좋은 책이라고 제가 자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저도 저지만 사실 많은 마케터 분들 그리고 광고주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을 좀 제가 질문을 좀 대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좀 사실 책에서는 이제 현장 파먹기를 좀 자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좀 살펴보니까 SNS에 최근에 이제 현장 파먹기를 좀 하면서 뭐 이렇게 직접 경험하고 있다라고 제 거 보셨어요 벌써? 제가 또 다 찾아봤습니다. 제가 또 한 번씩 다 살펴봤는데 혹시 좀 최근에 흥미로운 뭐 현장 같은 게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F&B 식품 쪽을 많이 했고 요즘에는 이제 음료도 관심을 좀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차 이런 거, 티 이런 쪽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커피 프랜차이즈가 이제 치킨 프랜차이즈를 넘어선대요. 진짜 많죠. 그러니까 커피집이 너무 많아요. 그다음 뭘까? 이런 고민을 또 이제 더듬이를 세우면서 이제 하다 보니 차를 어떻게 좀 젊은 MZ에게 맞는 티 문화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 성수동에 팝업 요즘 한참 뭐 모든 브랜드들이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 가서 티인데 위에 어떤 크림을 얹어가지고 굉장히 맛있으면서도 건강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재밌다 이런 생각 해봤고 홍대 앞에 가보니까 또 이제 티 마스터라고 그래가지고 클래스를 또 막 2시간씩 얘기를 하면서 막 해주는데 괜찮네요. 힐링도 되면서 좋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현장을 막 들어가서 파먹으면서 요즘 무슨 일이 나는지 큰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까 뭐 음료가 됐던 뭐 우리 식품이 됐던 다각도로 저는 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좀 커피를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저도 지금도 이제 티를 마시고 있는데 이런
체험들을 좀 하는, 아까 말하셨던 네. 뭐 마스터분, 네네. 뭐 팀 클래스 마스터, 이런 거. 클래스들을 네. 직접 체험해보고 약간 네.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해보면은 이제 약간 새로운 생각이 또 떠오를 수도 있고, 맞아요. 내가 이걸 만약에 판매를 하고 네. 있다면 네. 이런 식으로 좀 판매를 해도 되겠다 하고 네. 컨셉을 좀 생각하는데 되게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로. 그래서 어떤 상품을 잘 기획하는 좀 이런 역량이 쌓이면요. 네. 다른 카테고리로도 다 이게 그렇죠. 적용을 조금 적용할 할 수 있죠. 있는 것 같아요. 네. 살짝 생각을 다르게 한다던가 그렇죠. 하는 뭔가 공식은 좀 비슷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 네. 예. 어떤 산업이건 간에. 네, 맞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CJ 핵심 네. 브랜드 매니저로 근무를 네.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상무님의 네. 견해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특히 브랜딩에 대해서. 네네. 그래서 혹시 브랜딩 질문에 대해서 좀 세 가지를 좀 드릴 네. 텐데, 혹시 첫 번째로 진짜 많은 이제 새로 런칭하시는 네. 대표님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인지도가 전혀 없는 네. 상태에서 우리 상품을 브랜딩을 좀 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리고 싶다. 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 혹시 상무님은 어떤 거를 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아마 감사합니다. 모든 대표님들은 이 업을 하실 때 이 업의 본질을 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업종을 하시던 간에 이 업을 왜 하게 됐고 이 업의 본질이 뭘까? 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햇반이 이제 90년대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90년대 나왔는데 처음에 밥이라는 걸 어떻게 팔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밥을 지어 먹었단 기본적으로 말이에요. 먹는 건데, 집에서 먹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게 가공식품으로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고민이 됐어요. 맞아요. 근데 본질이 뭐지? 생각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2000쌀로 만들어서 굉장히 품질이 좋다. 네. 그리고 당일 도정을 매일 하니까 얼마나 품질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 굉장히 초점을 맞추면서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하다가 편하기만 한 것 같은 거예요, 밥이. 네. 그래서 밥보다 맛있는 밥. 맞아요. 슬로건.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밥은 밥인데 집밥보다 더 맛있대. 이런 메시지를 던지니까 뭔가 이렇게 좀 와닿는 게 있죠.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하시는 업의 본질을 계속 고민하면서 그걸 어떻게 한 줄로 딱 얘기할 수 있을까? 컨셉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고민을 저는 브랜딩 할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애초에 뭔가 이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네. 왜 소비하는지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네. 그리고 이걸 소비한다면은 내 거를 소비하게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치를 느끼게 네, 할 수 그렇죠. 있으려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사실 그 슬로건을 거는 게 되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하신 맞습니다. 밥보다 맛있는 밥, 네.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죽 쪽으로서도 좀 많이 하셨잖아요. 그쪽도 이제 보면은 이렇게 뭐 쌀알이 살아있는 뭐 네, 이런 쪽으로 맞습니다. 많이 네. 하셨는데 네. 이런 생각을 혹시 좀 어떻게 좀 시작을 좀 하실까요? 이런 것도. 저는 그러니까 경쟁 제품 기존에 네. 있는 걸 많이 봐요. 근데 어떤 걸 안 건드리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 이런 얘기만 해. 획일적으로 A라고만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저는 약간 비틀어서 B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 C라고 얘기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훈련? 아, 그렇죠. 근데 사실 관찰을 많이 하고요. 보다가 어떤 그런 걸 찾아내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저도 이렇게 그런 생각을 좀 자주 하는데 얘네들이 왜 이런 건 안 하지? 그쵸. 이쪽 괜찮아 보이는데? 맞아요. 라고 생각이 들으면 네. 그걸 사실 실행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또 그런 생각도 해요. 사실 네, 저는 네네. 이게 얘네가 안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거든요. 좀 그러면 어떠세요? 간이로 조사해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A라는 방법으로 계속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나는 B, C 아이디어가 있어. 그러면 그런 걸 컨셉으로 만들어서 소비자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아. 그럼 우리가 컨셉을 바꿔서 새롭게 나갈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하신 게 그때 그 뼈 없는 가시 없는 생선. 네, 생선구이. 예, 생선구이가 그때 책에서 제가 얘기했던 맞아요. 것처럼 소비자를 막 파헤쳐서 맞아요. 어떤 타겟에 무엇을 먹고 무엇이 문제고 네. 계속 그걸 들여다보는 거죠. 그렇죠. 내부에서도 약간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도 테스트를 좀 한번 진행을 해보고 그렇죠. 실제로 네네. 해봤더니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시 없는 게 요즘은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 브랜딩을 할 때는 어쨌든 본질에서부터 네, 시작을 맞습니다. 해서 고민을 하자라고 네.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브랜딩에 대해서 또 브랜딩이 되는 컨텐츠라는 건 또 어떤 거라고 좀 생각을 할까요? 컨텐츠가 요즘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은데 홍수죠, 진짜. 홍수죠. 근데 저는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CJ 몇 년 다녀서 무슨 브랜드 매니저, 뭐 무슨 상무입니다. 드라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30년 동안 대한민국 식탁을 바꾸는 일을 했습니다. 네. 이야기 같죠.
그렇죠. 이게 저는 그럼 스토리와 컨텐츠인 거예요. 궁금해지게 만드는 궁금하죠. 오히려. 네. 식탁을 바꿨다. 어떻게 바꾼 어떻게? 거지? 응. 뭘 바꾼 거지? 예를 들면 비비고의 경우도 이게 비빔에서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물, 고기 이런 것들을 비빔 비빔밥. 그렇죠. 근데 세계를 향해 나가는 비비고. 맞아요. 이 얘기를 알고 비비고를 보는 거하고 비비고구나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완전 다르죠. 네, 그래서 저는 컨텐츠라는 거는 브랜드 스토리를 통해서 전달할 때 그게 굉장히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획일화된 그런 컨셉 같은 게 또 있어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네, 그거를 이야기로 지금 얘기한 스토리를 것처럼 만들고. 소비자들한테 기억나게 만드는 것. 이게 아주 의미 있는 컨텐츠로 저는 아. 생각이 되죠. 그러면 이제 스토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까요? 혹시? 방향성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지? 그 다음에 어떤 기원?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좀 각인시킬 수 있는. 그렇죠. 네. 소비자들로 하여금 우리 브랜드를 각인시키고 궁금해하게 하고 네. 한번 봤을 때 이 브랜드 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 수 네.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컨텐츠 그리고 스토리의 힘이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네요. 네. 식탁을 바꿨다고 하니까 그렇죠. 아마 저 나중에 기억나실 거예요. 당연하죠. 저는 오늘 이 자리만 해도 벌써 네. 기억이 날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브랜딩에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라고 좀 생각을 할까요? 저는 본질 그리고 다운 거. 그 브랜드답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행복한 콩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네네. 두부인데요. 네, 처음에 이제 출시할 때 제가 두부 너무 많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또 고민이 됐죠. 근데 저희 두부는 콩하고 물하고 간수로만 만들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 좀 중소 업체들 중에서는 이렇게 기포를 만들 때 이걸 없애는 소포제라든가 유화 성분이 좀 들어있는 제품들이 일부 있었어요. 네. 근데 옛날 할머니가 만든 것처럼 콩하고 물하고 간수로만 집에서 만들듯이 만들었으니 콩이 아무런 장애 없이 두부가 됐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행복해요. 첨가물 없이. 첨가물이 없이 두부가 돼버린 거죠. 이 그쵸. 콩이. 네.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행복한 콩이에요. 이게 바로 브랜드 스토리죠. 그쵸. 본질을 얘기하는데 그게 이야기가 되는 것. 저는 이런 게 브랜딩이라고 생각해요. 재밌죠? 솔직히 이런 얘기를 진짜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상무님 얘기하면은 네, 사실 뭐 비비고라던가 네, 뭐 네. 진짜 햇반도 그렇고 네. 행복한 뿐만 아니라 네. 다른 것도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진짜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브랜딩이라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렵게 생각하면 또 어려울 수 있는 거고 그쵸, 맞아요. 쉽게 생각하면 또 되게 맞아요. 그냥 우리의 상품에 대한 스토리, 내가 생각하고 있던 스토리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네. 잘 녹여내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브랜딩이라고 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죠? 어릴 때 이렇게 할머니나 어머니가 이렇게 잘 때 얘기해 준 거. 이런 거 되게 오랫동안 기억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브랜드 스토리 같아요. 저도 약간 방금 그 얘기 듣고 살짝 또 떠오른 게 있어요. 약간 베개나 이불 네. 이런 걸 할 때 그런 네. 스토리를 녹여내는 거죠. 뭐 그렇죠. 할머니가 옆에 엄마가 옆에서 동요를 들려주던 약간 네.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브랜딩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스토리텔러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요. 마케터는. 상상이 네. 되게 많아야 될 것 네. 같아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마케터 필드 교육 장소 뭐 이런 데서 진짜 정말 수많은 마케터분들 네. 그리고 저도 사실 마케터잖아요. 네. 이런 마케터들을 봤을 때 흔히 하는 실수 혹시 뭐 3가지 정도 있을까요? 3가지 너무 많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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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 네. 뭘까? 많은 분들이 실수라고 하기보다는 네. 자기중심적인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 같아요. 아, 난 맛있어. 맞아요. 이거 되게 예뻐. 이거 되게 잘 만들었어. 근데 세상에 이런 거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했던 챕터 중에 제일 인기가 있는 챕터인데 박보검과 손호준 광고 얘기가 맞아요. 나와요. 기억나요. 근데 거기에서 이 손호준이 햇반 컵반을 이제 먹고 있는데 어머니가 뒤에서 이렇게 그게 그렇게 맛있어? 이렇게 물어보죠. 네, 맞아요. 그러면 끄덕끄덕끄덕 그러다가 마음이 놓이다, 햇반이 놓이다, 햇반 컵반 이렇게 광고를 하죠. 네. 손호준 광고는 이거예요. 박보검 광고는 박보검이 되게 좀 럭셔리한 집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이렇게 좀 열어서 렌즈에서 다 컵반을 꺼내서 쭉 쌓아놓고 먹죠. 네. 다 먹고 나서 무슨 카피가 있냐면 가정식 전문 1인 식당 이렇게 카피가 나와요. 네.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그쵸, 비슷한데 뭐. 첫 번째 거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좋아하는 얘기보다는 이렇게 만들어져서 햇반이 들어있어요 이런 상품이고 두 번째 카피는 가정식 전문 1인 식당. 이건 내가 1인인데 식당이 돼. 이게 가치가 있어. 내가 내 스스로 만든 식당이야. 이런 어떤 소비자 밸류를 얘기하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혼밥 트렌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큰 트렌드 혼밥에 이게 가정식 1인 식당이라네? 이게 붙으면서 대박이 터지는 거죠. 그때. 네.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얘기보다 소비자가 정말 듣고 싶은 얘기. 네. 맞아요. 그 에피소드는 손호준 그 광고에서 네. 엄마가 이렇게 맛있어? 맛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우리가 독립을 왜 해요? 자유롭고 싶으니까. 그죠? 네. 내가 집을 알아서 나가서 싶어서. 혼자 사는 이유가 뭐죠? 제가 알아서 간섭 그죠? 없이. 네. 그랬는데 대학생들이 그걸 보고 어땠어요? 나는 독립하려고 한 그치? 건데. 근데 엄마가 또 막 물어봐. 이것도 엄마가 해준 거다. 약간 그래. 이런 느낌. 그쵸? 그래서 소비자가 정말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우린 그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네. 어떻게 보면 소비자로 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네. 지금 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네. 어떤 소비자에게 소비가 되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 소비자들은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듣고 싶은지. 네. 맞아요. 근데 사실 또 저도 되게 크게 느끼는 게 이 에피소드를 좀 보면서 저도 생각한 게 뭐냐면 저도 저희 광고주 중에서 네. 이제 물론 제 광고주는 아닙니다. 제 광고주는 아니고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네. 사람들 만나잖아요. 네네. 이제 내 상품은 너무 좋고 맞아요. 내 제품은 완벽하고 다른 이 사람들이 안 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막 하고 있는데 왜 안 팔릴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 상품이 좋은 건 알지만 그걸 좀 소비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포함을 안 한 경우가 네. 좀 있었어요.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가치. 그다음에 만든 사람은 자기 객관화. 그렇죠. 이런 거에서 어떤 검증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많이 비교도 좀 해보고. 그렇죠. 그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되는 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네. 연예인에 대해서 손호준 씨와 박보검에 대해서 조금 네.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럼 여기서 또 좀 궁금해지는 게 좀 유명인들, 인플루언서라든가 이제 많은 연예인들이랑 작업을 좀 해보셨잖아요. 해봤죠. 좀 혹시 좀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광고도 많이 찍었고 또 PPL도 이제 많이 해봤는데 이제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모델이 너무 멋있고 뭐 너무 예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 내 제품하고 얼마나 잘 맞는가.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 렐러번스라고 하는데 음식 광고를 찍는데 절대 음식을 안 해 먹을 것 같은 그러면 안 물만 되죠. 먹을 것 같은 이런 분들 광고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쵸? 너무 멋있는데 전혀 그런 거 어색하신 분들. 근데 가끔 그런 광고가 있어요. PPL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맥락 없이 갑자기 화장품에서 뭘 꺼내가지고 맞아요. 막 뭘 하고 오히려 거부감 들잖아요. 갑자기 막 먹고 음. 그쵸.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실패한 PPL이라고 보고 그 상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상황 그리고 그 드라마의 스토리하고 잘 맞게 들어갈 때는 굉장히 효과가 나죠.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은 내가 진짜 만약에 PPL이라고 치면은 예. 정말 이제 급박한 상황에서 빠르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뭐 네. 햇반이라든가 뭐 이런 걸 빠르게 먹는다던가 네.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진짜 많은 분들이 반발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버리고 이 브랜드에 대해서 음.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이 좀 생겨버리는 경우가 맞습니다.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예인이 유명 연예인이냐 보다는 정말 내 제품을 사랑할 것 같고 정말 맞아요. 내 제품을 좋아할 것 같은 이런 연예인을 잘 고르시면 또 성공적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음식 같은 경우는 또 진짜 먹는 걸 사랑하는 분이 네. 그리고 이게 좀 잘 먹고 막 그렇죠. 즐겁고 저는 좀 이렇게 밝게 드라마 PPL도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사실 먹으려고 다 일하고 그렇죠. 사는 거 아니니까. 그럼요. 그렇죠. 네. 이제 또 이제 혹시 뭐 이제 또 다른 매체 쪽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오프라인, 뭐 온라인, 뭐 네. 옴니 채널 뭐 등등 뭐 이렇게 많은 채널들이 이렇게 막 생성이 맞아요. 되고 이제 하고 네. 있는데 네. 혹시 어느 쪽이 좀 어떤 업종이라면 예를 들면 식품이라면은 네. 좀 이제 어떻게 좀 하는 게 좀 좋다고 저는 이게 생각하실까요?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온오프의 경계는 무너졌다. 네. 저는 이렇게 보셔야 되고 우리가 팝업 스토어에 가서 되게 좋은 브랜드를 보고 나서 온라인으로 주문해 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하죠. 그다음 매장에서 물건 사다가 또 온라인 들어가서 컨텐츠 확인하잖아. 가격도 막 비교하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크로스오버죠.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에 이런 경계가 없고 어디서든 소비자 체험을 굉장히 잘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내 브랜드가 어떻게 보여질까? 소비자들한테 어떤 경험을 줄까? 이런 측면을 계속 고민해서 일관성 있게 메시지가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포인트는 일관성 있는 메시지. 그렇죠. 오프라인에서는 온라인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컨셉, 스토리들을 네. 동시에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워졌네요. 옛날보다는. 그렇죠. 옛날에는 온라인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매장에서 물건을 그냥 열심히 팔면 그렇죠. 되는 거였죠. 근데 이제는 너무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맞아요. 또 팝업 스토어도 굉장히 뭐 작년 올해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여지는 브랜드 이미지, 그다음에 뭐 콜라보 할 때도 네.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교 자체가 좀 많이 쉬워져서 더 어려워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소비자가 이제 똑똑합니다. 네, 맞아요. 네. 저도 그렇고 네. 일단은 밖에서 물건을 보더라도 한번 이제 그런 품명 같은 거를 네. 검색해봐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보다 더 괜찮게 나온 네. 가격이 괜찮게 나온 네. 곳이 있으면 거기서 구매한다던가. 그렇죠. 약간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일관성 있는 말 그대로 네. 그런 패턴이 좀 필요하겠네요. 온라인에 있는 메시지가 오프라인 매장에는 다른 메시지가 그죠. 있다. 저는 이런 거는 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맞아요. 네.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음. 저희 마케터 분들이 네. 사실 자사 경쟁, 이렇게 다른 업체들한테 이제 네. 제안서라던가 이런 네. 걸 좀 많이 제안을 좀 해야 되는데 네. 거기서 이제 주니어 네. 마케터 분들이 경쟁 분석이라던가 네. 자사 분석이라던가 네.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빠뜨리고 실수를 하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저는 1대1 분석은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신상품이 나왔을 때 네. 이것의 맛과 저것의 맛, 뭐 가격, 컨셉 네. 이런 것들 1대1 비교는 굉장히 잘 하시는데 조금 어려운 건 사실 문제 해결이죠. 이렇게 비슷한 걸 이제 차이점 알았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다르게 가지? 네. 갑자기 그렇죠. 거기서 이제 멍해지죠? 거기서 이제 밤새는 게 나오는 그렇죠. 겁니다. 야근을 그렇죠. 하게 되고 그렇죠. 하다가 또 없고.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과정이고 또 경험의 축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잘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그런 과정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내 제품의 문제를 찾고 그걸 해결하는 능력. 이거는 이제 조금 계속 주니어 레벨에서 다음 레벨, 그 다음 레벨로 가면서 습득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한 분석, 검색 이런 네. 것들은 이제 뭐 조금 있으면 AI가 다 할 거예요. 아, 그렇죠. 그죠? 요즘은 진짜 다 AI가 다 대치된다. 다 할 수 있기 하는 말이 때문에 나올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힘, 사유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답을 낼 수 없어요. 네. 맞아요. 특히 뭔가 이런 거를 할 때 분석을 할 때 이제 네. 보면은 경쟁사라든가 이런 걸 좀 되게 많이 분석을 하고 네. 우리가 다르게 좀 들어가고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음.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으면 음. 분명히 A나 B나 C도 네. 비슷한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혹시 좀 다르게 음. 경쟁사를 좀 PT를 할 때 네. 어떻게 좀 하면 다르게 어필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경쟁사를 막 비방하거나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K푸드를 할 때도 다른 회사들이 글로벌을 굉장히 잘할 때 저는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많은 브랜드들이 해외에서 네. 되게 좋은 성과를 낼 때는 왜 잘하는지를 좀 봐요. 그러니까 뭐 라면의 경우는 왜 잘 팔렸을까? 네. 과자의 경우는 그 회사 왜 잘했지? 뭐 우유를 판 회사가 정말 글로벌 잘했대? 그럼 왜 잘했지? 그런 것 속에서 좀 배움이 저는 왔던 것 같고 이제 융복합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드라마를 보면 어느 날 가족이 막 바뀌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대가족이 살다가 요즘 드라마 보면 2인 가족이다가 그렇죠. 정말 이제 혼자 살다가 네. 나 혼자 살다 하다가 그 다음에 뭐 하죠? 요즘 또 이제 커플들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렇죠. 커플 프로그램 있다가 또 뭐 이혼 프로그램도 있고 아, 그렇죠. 맞아요. 돌싱 프로그램도 있고 맞아요. 너무 다변화됐어요. 네. 잘 보시면 네, 예전하고 맞아요. 지금 굉장히 다릅니다. 정말 많이 그쵸? 들어요. 그게 어떤 의미하는 게 있어요. 네.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예요. 드라마를 보면서도 소비자가 이렇게 변했네? 이걸 감지해야죠. 어떻게? 더듬이를 세우고. 그렇죠. 더듬이를 세우고. 그렇죠. 그렇게 감지하면 내 상품에서는 어떻게 이걸 접목하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를 볼 때도 뭐 재밌게 보지만 거기서 어떤 해법 같은 걸 얻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히트치는 드라마는 시대상을 반영한다 그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암울하면 굉장히 영웅이 막 나와서 드라마에 등장한다든가. 그렇죠. 그런 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우리 소비자들은 지금 어떤 히어로를 열망하는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국가적으로 정말 큰 틀로 트렌드를 좀 느낄 수 있는 게 그런 쪽으로 그렇죠. 드라마나 뭐 TV나 콘텐츠. 뭐 예. 유튜브나 뭐 이런 영상 매체들이 네, 그런 것들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더듬이를 세워서 좀 이게 잘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잘 접목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 상품과 내 서비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 사업에 접목하는 그렇죠.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진짜 정말 조금 좋은 생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도 만약에 이제 앞으로 그런 걸 할 때 한 번씩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다른 업체, 다른 이제 광고주 쪽으로 이제 제안을 좀 드릴 때
이런 요즘 트렌드가 이러하니까 요즘 사회 반영이 이러니까 네. 이런 쪽으로 한번 컨셉을 잡고 진행을 해보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녹여낼 수도 있는 네. 부분이겠네요. 네. 그리고 혹시 좀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대행사분들하고 좀 작업을 정말 많이 진행을 네. 하셨을 텐데 이제 좀 저를 위해서 네. 조금 팁이라고 하시면 팁인데 네. 어떤 대행사가 나는 좀 잘 맞다, 괜찮은 것 같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진짜 많은 대행사를 그렇죠.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참 감사를 드리죠. 그 네. 많은 분들이 저희 제품을 위해서 고민해 주셨다는 거 참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받을 때 그분이 일단 내 제품을 써봤는지, 왜냐면 이제 여성용품, 남성용품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나 접할 수 식품이니까.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걸 먹어봤지? 그리고 음. 그분들이 소비자 조사를 얼마나 했지? 일단 제품에 얼마나 몰입했는지를 첫 번째로 봅니다. 데이터나 소비자 분석이 거짓이 아니고 정말 그분들의 경험인지를 한번 보고요. 두 번째는 화려한 파워포인트 막 PT 이런 게 아니고 그분들이 어떤 고민을 잘 담아왔을까.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비비고 브랜드를 만들 때 저 되게 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아 정말 좋은 제품이고 그리고 정성이라는 네. 컨셉, 디보션이라는 컨셉을 글로벌로 쓰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주지? 정말 고민했는데 많은 대행사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져왔지만 한 브랜드, 한 대행사가 했던 그 카피가 저를 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그 카피가 뭐냐면 누구나 우리 음식 먹을 때, 누가 맛있는 음식 사줄 때 네. 한마디 딱 듣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말 뭐죠?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네. 이게 쭉 울림이 있었어요. 너무 쉬운 말이고 너무 흔한 말인데 우리가 잘 놓치는. 그래서 내가 음식하는 사람이 듣고 싶은 최고의 말. 잘 먹었습니다. 아. 이 카피를 듣는 순간 저는 울림이 있어서 저도 약간 좀 소름이 살짝. 그 대행사를 뽑았고 네. 그 대행사에서 좋은 작품 만들어 주셔서 정성이라는 거를 잘 먹었습니다라는 카피로 세대별 세계의 어떤 세대의 이야기를 담은 네. 되게 멋진 광고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올 때 저는 일하면서 울림도 오고 좋은 대행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정말 제가 대행사지만 어쨌든 이 상품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심도 있는 고민을 했는지 네. 거기를 좀 보시는 그럼요. 거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정말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비자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네. 이 상품에 대한 네. 본질을 생각하고 네. 그리고 이 상품이 어떤 사람들한테 또 가는지 또 다시 소비자들한테 돌아가는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많이 진행을 해야 네. 되는 부분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저는 오래가는 브랜드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때그때 유행에 따라서 그때그때 많은 사람들이 쓰는 단어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맞아요. 정말 나다운 내 브랜드다운, 내 사업다운 이야기를 할 때 그걸 스토리로 잘 풀어낼 때 울림이 있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 상무님께서 SNS에도 좀 올리시고 네. 하신 좀 글을 보니까 네. 항상 조금 주기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네. 스테디셀러가 되고 싶다. 아, 책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 부끄럽습니다. 책도 이제 스테디셀러가 네. 되고 싶다라고 하셨고 네. 어떻게 보면은 상무님은 정말 CJ 내부에서는 정말 스테디셀러인 마케터가 아니신가 네. 싶어요. 네. 네, 그러면 저도 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고 싶은 네. 바람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마케터로서 오래 갈 수 있는지 아,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네. 스테디셀러가 되고 싶다고 말씀드린 거는 어떤 특정 타겟에게는 꾸준히 읽히는 책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제 F&B를 이제 앞으로도 계속 네. 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직장인에서 직업인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 꾸준히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내가 F&B 사업에서 꾸준히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아마 우리 마케터님도 네. 해당 분야에서 네. 그 영역에 있는 분들에게 꾸준히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신다면 아마 스테디 음. 셀러처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제 혹시 조금 이제 우리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네.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하고 이제 마무리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이야기들 또 많이 우리 나눴는데요. 오늘 한 얘기를 듣고 브랜드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맡은 제품이 있으시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또 대표님들 그리고 사업 성장 때문에 요즘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계시고 또 경기도 어렵고 하지만 내 제품의 자신감은 내가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내 상품을 사랑하는 사람은 저기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하고 소비자 얘기를 들으면 어느 순간 답이 보일 거고 그게 저는 브랜드의 힘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갖고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사업을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마케팅 네. 학교에 마케팅 그룹에 참가해 주셔서 정말 네. 참여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나눴던 얘기들을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정수들을 네. 담은 게 바로 이 마케터로 사는 네. 법 책이잖아요. 네,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네. 우리 상무님도 한 번씩 이렇게 뭐 강연이라든가 아, 네.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케팅 학교 마케팅 그룹의 박상영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대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